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여러분, 저는 학창시절 아라시라는 가수를 좋아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일본의 유명 아이돌 그룹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사건이 저에게는 좀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아마 2023년 작년에 일본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뉴스를 뽑으라면 오늘 준비한 이 사건이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니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자니스는 일본 최대 연예 기획사입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소속 연예인 전원이 남성이라는 점이에요. 자니스 출신 중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물은 먼저 꽃미남 기무라 타쿠야를 들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에서는 자니스를 통하지 않고는 남자 아이돌로 데뷔를 할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지망생들에게 너 소속사 어디 가고 싶어? 하면 대부분이 자니스였어요. 그만큼 남자 아이돌 산업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일본 내에서의 자니스의 위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0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니스가 회사명을 돌연 스마일업이라고 변경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더니 뭐라도 쫓긴 듯 황급히 자니스와 연관된 모든 이름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회사라 사실 이름을 바꾸기도 쉽지가 않았을 텐데 자니스는 어째서 그 엄청난 명성을 포기하게 된 걸까요? 자니스는 자니 카타가와라는 인물에 의해서 1962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는 학창시절 미국에서 보내면서 공연장 아르바이트를 하게 돼요. 이걸 계기로 미군을 대상으로 공연을 주관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28살이 되던 해 자니는 시부야에서 소년 야구단을 코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와서 야구를 못하게 되자 소년들에게 아우 비도 오는데 그냥 우리 영화나 보러 가자 하면서 영화를 보러 가요. 이때 뮤지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관람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뮤지컬과 영화라는 장르에 막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날 이후 자니는 본격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야구단에서 소년 4명을 뽑아서 보이그룹을 결성했죠. 이것이 1962년 자니스의 최초 보이그룹 자니스의 탄생이었습니다. 그 후 자니는 꾸준히 남자 가수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런 자니스를 단숨에 업계 1위로 끌어오르게 된 계기는 바로 1991년 국민 아이돌인 스왑의 데뷔였어요. 기무라 타쿠야가 바로 그 스왑 출신이죠. 이 기세를 이어서 2000년대에는 킹키키즈, V6, 아라시 등 수많은 보이그룹들이 줄줄이 대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자니스 그리고 자니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니스에게는 아주 은밀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속사 사장 자니가 자니스의 주니어, 즉 소속 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를 해오고 있다는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들의 인기를 시샘한 누군가가 루머를 퍼뜨린 게 아닐까요? 아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 시작은 무려 1965년, 그러니까 자니가 막 소속사를 출범했을 때로 돌아갑니다. 당시 주간 상케이라는 신문이 자니가 동성간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자니는 이미 성범죄자였던 거죠. 하지만 당시에는 자니가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였을까요? 금세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1981년, 이번에는 주간 현대라는 매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니의 성착취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여긴 심지어 익명의 피해자로부터 들은 구체적인 피해 증언까지 포함되었어요. 하지만 무슨 일인지 그 어떠한 매체도 후속 보도를 이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사건은 또 한 번 묻혔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는 없는 법. 그로부터 7년이 흐른 1988년. 자니의 보이그룹 중 하나이던 폴 이브스의 멤버
키타코즈가 책 한 권을 출간을 했는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와 자니는 애인, 아니 부부였다. 여기에는 키타코즈가 자니로부터 당한 성착취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은 금세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가 자신과 자니를 부부라고 말한 건 두 사람이 동거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 내용이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언론사는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89년 보이그룹 자니스의 멤버였던 나카타니료가 자니스의 역습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 역시 내용은 같았어요. 그가 자니로부터 당한 성착취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료는 겨우 11살 때부터 그의 맨션에 불려다녔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여러 번의 성범죄를 당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보이그룹 주크박스의 멤버였던 오타니준, 야나세 카오루 또한 구체적인 성착취 피해를 증언했습니다. 심지어 카오루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상에 있을 때마저 성범죄를 당했다고 하죠. 자니스의 주니어, 즉 연습생이었던 키야마 쇼고 역시 자신이 15살 때부터 17살 때까지 자니의 성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피해자들의 증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니까 당시 자니는 맨션 펜트하우스에 거주 중이었어요. 이때 두 집을 이어서 한쪽은 자택, 한쪽은 자니스 주니어의 합숙소로 운영을 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소속사 사장과 연습생들의 숙소가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기괴하잖아요. 이건 모두 자니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합숙소에 들어가면 이 긴 복도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피해자들은 복도에서 자니와 캐치볼을 해요. 막 캐치볼을 하다가 땀 너무 많이 흘렸다 이러면서 거품 목욕을 하러 함께 욕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그곳에서 추행을 당하게 되죠. 자니는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빙자한 성추행을 자행했습니다. 행위가 끝나면 이불 밑에 돈을 넣어놓고 기분 좋게 방을 나갔고요. 거부한다? 그럼 대비가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피해자들은 모두 연습생 신분의 10대 소년, 즉 미성년자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직접 피해 사실을 폭로한 상황. 그럼 이제 자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상상대로라면 그는 조사를 받았겠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사실은 메이저 언론이 잠잠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어째서요? 일단 당시 일본은 현재에 비해 비교적 성 스캔들에 무심했다고 하는데 진짜 이유는 자니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당시 대중의 인기는 자니스 소속 연예인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출연하지 않잖아요? 방송 제작 자체가 안 될 정도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니스와 척을 지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 방송사에서는 자니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좀 꺼려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는 있지만 정작 피해 사실은 마치 소문처럼만 떠도는 거죠. 그러던 1999년 일본의 디스패치라고 불리는 주간 문춘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자니가 연습생들에게 음란 행위를 해오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낸 건데 이게 무려 14주나 연속으로 이어졌어요. 메이저 언론사들이 무시할 수 없도록 집요하게 보도를 이어나간 거죠. 하지만 이로 인해 문춘은 오히려 자니스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더 어이없는 건 2002년 문춘은 패소했어요. 그러나 다행히 2003년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도쿄 고등법원은 문춘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며 문춘의 손을 들어줬죠. 이로써 자니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공식화된 셈입니다. 이를 계기로 일본 국회에서도 자니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이때도 메이저 언론사는 계속해서 침묵을 하는데요. 사실상 문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사건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중들 역시 그런 일이 있었더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별 다른 관심이 없었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볼까요?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고백, 몇몇 중소 언론사들의 보도, 그리고 메이저 언론사의 침묵, 대중의 무관심,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답답한 과정은 수십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메비우스의 띠가 끊어진 건 뜻밖에도 아주 허무한 계기 때문이었어요. 2019년 자니 카타가와가 87세의 나이로 사망한 겁니다. 사인은 뇌출혈이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자니의 영향력이 단숨에 악화되면서 더 이상 이 전과 같은 언론의 은폐는 쉽지 않아졌어요. 이 틈을 노려 한 저널리스트가 자니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모비나더. 그는 어느 날 문춘에게 자니의 대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도 놀라웠지만 이 사건이 일본에서 침묵하고 공론화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죠. 이후 그는 4년 동안 일본 현지에서 다방면으로 조사를 펼쳤습니다. 그 결과 2023년 3월 다큐멘터리 J-팝의 포식자, 숨겨진 스캔들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영향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과거와 달리 미디어가 발달한 현재 자니의 만행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자니의 명성은 추락했고 여론은 들끓었죠. 분위기에 힘입어 2023년 4월 자니스의 주니어 출신 오카모토 카우안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2012년부터 16년까지 총 20회가량 자니에게 직접적으로 성착취를 당해왔음을 고백하면서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어요. 또한 자신이 직접 피해를 목격한 인물만 3명이었고 당시 맨션을 오갔던 자니스 주니어는 약 2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과 모두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제서야 일본 메이저 언론사 중 한 곳인 NHK가 특집 방송을 제작해서 방송을 보도했어요. 이는 메이저 언론사의 최초 보도였습니다. 결국 2023년 5월 당시 자니스 사장직을 맡고 있었던 자니스의 조카 후지시마 줄리가 고개를 깊이 숙여 사과하는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그 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죠. 자니스에는 특별조사단이 꾸려졌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직접 일본을 방문해 피해자들의 증언을 취합했습니다. 8월 29일 자니스 사내 특별조사단은 기자회견을 통해 자니 카타가와가 장기간에 걸쳐 성가해를 반복했다며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9월 5일 후지시마 줄리는 사장직에서 물러났고 동시에 자니스는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죠. 또한 자니와 관련된 모든 것을 끊어내겠다며 회사 이름을 스마일업으로 바꿨어요. 자니의 이름에서 파생된 보이그룹 또한 다 바꾸겠다고 합니다. 이름을요. 그런데 한편 자니스의 간판 스타인 기무라 타쿠야가 이 사건 이후 부적절한 사진을 올려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는 셀카와 함께 Show must go on 이라는 문구를 업로드를 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고요? 이게 바로 자니의 좌우명이었거든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이죠. 어쩌면 일본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성범죄에 무감했는지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 자니 카타가와가 결국 아무런 처벌도 비난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분명 그는 성범죄로 재판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왜 처벌을 받지 않은 걸까 싶은데 여기에는 일본의 또 다른 답답한 현실이 있습니다. 일본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까지만 해도 동성간 성범죄에 대한 처벌법, 그리고 소년 대상 강간이라는 범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소년, 남성이 강간을 당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던 겁니다. 현재는 다행히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범죄를 성립할 수 있는 요건에는 폭행과 협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깔려있죠. 그러나 연습생들의 경우
자녀의 권력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자니는 굳이 폭행과 협박 없이 수십 년간 이 성착취를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성범죄를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일부 피해자들은 그럼에도 자니가 자신을 대비시켜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는데요. 이거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끔찍한 추행을 견뎌내야 하고 싫은 티를 내면 대비를 못한다는 두려움 속에서 가해자에게 웃으면서 맞춰주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용기 내어서 소리를 냈지만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침묵으로 일관했고요. 희망이 절망으로 변한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년간 성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한 극단 단원의 폭로로 미투 운동이 시작되었죠. 만약 이게 10년 전이라면 일본 언론처럼 사건이 덮여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다행히도 그나마 요즘은 미디어의 발전으로 피해 사실이 빠르게 알려지고 공론화되었지만 아직도 권력이라는 힘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건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권력이 곧 힘이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